네, 반갑습니다. 볼경 칼리동의 지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리뷰 영상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그 댓글을 좀 살갑게 잘 적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 리뷰 영상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재밌긴 한데 저도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무술적 기법에 대한 리뷰 영상은, 제가 영상을 이걸 촬영하면서 안에서 또 그 안에 그 이제 그 뭐 영화나 웹툰 안에 그 무술 공방 장면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집사람 말로는 그게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한번 재미삼아 해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저작권 문제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저작권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가. 그래서 그런 거 복잡한 거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 다른 분 한 분이 팔극권의 이서문 씨가, 아니 팔극권 그게 권아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이게 우리 때랑 그게 되게 오래된 만화요.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 일본 만화가 수입 금지였어요. 그래서 해적판으로 다 그냥 다 이제 만화방이나 이런데, 만화방도 있었죠. 그게 돌아다녔거든요. 그게 이제 해적판인 거죠. 정식 수입판이 아니라. 그게 정식 수입판에서는 제가 볼 때 그걸 권아라고 부른 것 같고,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권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어린애가, 일본에서 어린애가 이제 자기 할아버지인가 누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팔극권을 해서 이제 팔극권을 배워서 이제 팔극권 기술을 통해서 그 동네 불량배들도 물리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중국에 갔나? 고등학교 때인가? 뭐 하여튼 중국에 가서 실제로 거기 중국 현지에서 또 팔극권을 배우면서 이렇게 무술가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웹툰에서는 성장물에 해당되죠. 이게 힘없고 어린아이가 이제 체계적으로 무술 수련하면서 이제 게임하듯이 누군가를 이제 계속 이겨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팔극권이 만화에 소개되면서 이제 신선한 화제라고 해야 되나? 그때 어쨌든 다 해적판이었대, 한 시기라서. 그걸 리뷰해 주시면 안 되냐고 댓글을 달아놓으셔서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시간 날 때 짧게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촬영을 하고. 사실 제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이제 제 사무실이 비가 많이 새가지고 건물주가 3년 내내 질질 끌다가 이제 8월에 이제 장마 끝나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가을 장마 시작돼서 아니긴 한데, 이제 요맘때쯤에 이제 전체적으로 싹 다 대공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안 옮기고 어떻게든 버텼는데 건물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놈이. 이 양반이 건물을 팔아버리고는 갑자기 판 거죠. 나는 다른 데 옮기려고 하다가 그냥 뭐 수리를 다 올 수리를 해준다니까, 그냥 또 이사하면 이사 비용도 들고 이래저래 불편한 게 많아요. 사업자 등록지도 옮겨야 되고. 그랬는데 막 갑자기 공사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 건물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새 건물주 되시는 분은 이게 비가 새는지도 모르고 샀고, 뭐 이제 이유야 그렇긴 한데, 이 건물 임대한 사람들, 이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자꾸 바뀌면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보장이 되더라도 건물주마다 생각하는 스타일이나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건물주 사장님은 그냥 부숙부숙 찾아요. 저는 업무 특성상 여기가 일종의 보안시설처럼 이제 이 다양한 현직자들 제가 코칭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정한 주기로 파기를 해도 어쨌든 그 상담 자료들이 있어서 이게 아무나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온다면 미리 이제 하루라도 전에 약속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저도 이제 세부 일정들을 다 조율을 해서 이제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맞추는데, 이번에 새로운 건물주는 자꾸 그냥 부시에 찾아오는 거. 그리고는 뭐
이제 뭐 내가 당신 시간에 어떻게 맞추냐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기 전에 하루 전에 미리 연락을 좀 주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율을 할 수 있는데 배려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은 좀 뭔가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가 임대한 공간은 제 공간이잖아요. 그죠? 제가 돈을 내고 있고 그 안에 주인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이게 주거 침입이 되거든요. 뭐 사무실이니까 주거 침입 안 되나? 어쨌든 무단 침입이 돼요.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명령투로 탁 말하는 거 있죠. 내가 하라면 하라는 거지 뭔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전화 통화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말을 제대로 할까 말까 하다가 이분이 또 연세가 많으세요. 새 건물주 선생님이 연세가 좀 많으셔서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좀 계속 도에 지나치게 행동하면 그때 제대로 얘기를 하자. 그 생각을 했죠.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내가 뭐 자기 무슨 부하 직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하 직원도 아니고 나는 대등한 입장에서 내가 돈을 내고 임대를 한 거지. 내가 뭐 아쉬울 게 없단 말이야. 나 다른 데 옮기면 되는 건데 불편해서 내가 이사할 때 그 불편한 부분들을 때문에 이제 있는 거지.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공실인데 건물들은 갈 데가 없겠어요. 그죠? 근데 너무 아날무인으로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일이 계속 이렇게 빼곡하게 쌓여져 있었는데 식사하고 나서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기분 안 좋을 때는 저는 운동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불러서 운동은 못 하겠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리뷰 영상 올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촬영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무술 수련하는 목적은 저는 단적으로 뭐 이거를 실제 무슨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이 기술을 써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서 같은 동작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단련해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게 목적인 거죠. 이제 근데 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아까 그런 상황도 좀 더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대범하게 넘겼어요. 넘기고 이제 예의 바르게 넘겼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넘기고 나서 계속 불쾌한 이 감정들을 빨리 해소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수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로 30년 넘게 했는데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권하 지금 현재 제목인 것 같아요. 그 권하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가 8급 권사로 성장하는 부분들 보면서 요즘에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옛날엔 유튜브가 없으니까 기술 공개가 되게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무술 기법들이 전부 다 공개되고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거는 UFC 같은 종합 격투기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이종 격투기 종목들이 그 UFC나 예전에 이제 K1이나 이런 대회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방송으로 이제 기술들이 막 공개가 되고 그 기술들이 맨손 1대1 상황이죠. 맨손 1대1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우위가 있는지가 전부 다 오픈되면서 이 무술 매니아들의 수준이 아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나온 회의감 중에 하나가 중국 무술이 과연 실전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한번 잠깐 했는데 이제 전제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에 한번 그 현대 무술가죠. 어떤 종목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본 무술이고 가라데 계통인데 그쪽에 이제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이제 사범님이 이제 자기는 현대 개량된 현대 무술을 하니까 거기는 이제 막 종합 격투기식처럼 하는 무술 단체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범님께서 전통 무술과 현대 무술을 이야기하면서 전통 무술은 옛날 전기 엔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렇게 비판하셨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데 그게 오해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맨손 무술 전문가라서 전통 무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총이 등장하기 전에 전통 무술은 맨손 무술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군인 전사 집단이 무술가들이에요. 무술가 집단 맞죠? 사무라이 그 다음에 뭐 군대에서도 창검 도검류를 쓰는 사람들이 군 집단인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무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무술이란 개념은 맨손 무술 자체가 없어요. 전부 다 도검류를 수련하는 무술인 거고, 이제 도검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전쟁을 하다가 또는 결투를 하다가 도검류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도검류가 없을 때 내가 해당 무술로 맨손 기법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이제 맨손 무술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통 무술에서는 총이 등장하기 전에 전통 무술에서는 맨손 무술이 그 해당 무술의 일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태극권이 총이 등장하고 태극권이 이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총이 등장하면서 도검류에 대한 희소 가치가 없어지면서 이제 태극권이 맨손 무술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거지. 원래는 팔극권도 그렇고 태극권도 그렇고 무기술 수련이 거기에 핵심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칼리와 팔극권, 태극권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 하에 다 구축이 돼 있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칼리라는 건 유파가 아주 많지만 이제 동남아 필리핀 뭐 칼리 아르니스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칼리에서 나이프 기술에서 어떤 기술들이 있냐면 횡으로 이제 이렇게 파칼로 역검으로 잡고 이 날 부분으로 베고 상대방이 베는 거를 피하잖아요. 피하면 내가 이거를 그대로 뻗어서 트러스트 찍어요. 이 동작이 있어요. 이 동작. 그러면 상대방의 공격한 팔을 흘리면서 상대방의 목울대 쪽을 베었는데 상대방이 피한다면 쭉 뻗어서 관전로를 이제 나이프로 찍어버리는 거죠. 자, 이 기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칼리에서 맨손 파난토칸에서는 맨손 무술에서는 이제 이게 나이프가 내가 일시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동일 기술 체계로 이제 장심으로 횡으로 쳐도 되고 팔꿈치로 치고 만약에 피한다면 해머 스트라이크로 뻗어서 치는 거예요. 이게 맨손 무술. 이게 나이프가 있다면 동일한 기술 체계. 이해가 되시죠? 팔극권하고 태극권도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팔극권, 태극권의 맨손 무술 기법은 사실은 거기에 도검류를 쥐어주면 그대로 도검류 기술이 돼요. 그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게 전통 무술이에요. 근데 이 전통 무술이 총이 등장하면서 효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스포츠화 되면서 맨손 무술로 따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화 되면서 1대1 상황에서 그라운드면 그라운드, 타격이면 타격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전통 무술에서는 이게 무기술 기법이다 보니까 그라운드에 대비한 상황까지 다 상정돼서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주짓수처럼 막 그라운드 공방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유파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팔극권도 그렇고 중국 무술 자체에서 전통 무술의 개념은 도검류 무술이라고 봐야 돼요. 무기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사범님은 맨손 무술 전문가이고 현대 스포츠화된 맨손 무술을 오랫동안 이제 수련하신 분이라서 무기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태극권이나 팔극권에 나오는 기술 체계들이 너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방금 아까 칼리의 맨손 파난토칸도 보세요. 이게 지금 나이프를 들고 있을 때는 매우 이합적이죠. 베고 찍고 맞죠? 근데 이제 나이프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기술 체계를 그대로 팔꿈치로 가격하고 해머 스트라이크로 가격한다 칩시다. 그러면 사실은 맨손 무술일 때는 그냥 킥복싱이나 복싱 형태로 그냥 질러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도검류를 수련하는 입장에서는 나이프 기술을 수련하는 이 기술 수련이 그대로 맨손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냥 이게 더 편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 기술이 더 효율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현대 스포츠화된 맨손 무술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사범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전제 조건이 틀린 거예요. 팔극권이나 태극권을 맨손 무술이라고 전제를 까는 순간 지금 현대 이종격투기나 쿠도처럼 나오는 그 킥복싱 스타일 또는 복싱 스타일의 이제 맨손 무술에 비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극권에 진각을 이용해요. 진각을 이용해서 팔꿈치로 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맨손 스포츠화된 맨손 무술가들 입장에서 뭐 쿠도나 종합 격투기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진각을 해버리면 그 다음 동작의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하기도 힘들고 그라운드 상황에 대해서 연결도 안 되고 뭔가 여러 가지 제한되는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팔굽권의 진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게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이냐?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팔굽권도 사실은 무기술이에요. 무기술. 그러니까 어떤 무술에서 진각을 이게 발로 땅을 세게 탕 구르는 이 진각은 무기를 들었을 때 무기의 공격력을 이제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편이에요. 중국 소림사에도 보면 진각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내지르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창이나 박도,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병기인데 긴 병기 말고 박도 해가지고 짧은 크기나 도검류, 무거운 도검류나 아니면 긴 창 같은 거는 내가 공격 시에 진각을 땅에 공격하는 앞발에 땅에 강하게 디디면서 하체를 안정화시키면 위에 그 공격에 들어가는 무기술의 공격 파괴력이 증가해요. 이제 검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죽도 검도 보시면 스파링 막 할 때 보면은 머리 칠 때 앞다리로 땅을 세게 탁 구른단 말이에요. 진각이 있어요, 거기도.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죽도에서 그 배는 그 간압 안에 격자가 됐을 때 파괴력이 증가해요. 그럼 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진각의 효용 가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맨손 무술에서 진각을 하고 맨손 무술가적 관점에서 보면 진각이란 게 너무 터무니없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무기술 입장에서 보면 그 진각이란 건 매우 유용한 기술 체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팔굽권도 사실은 팔굽권 안에 무기술이 다 있고 그래서 무기술과 그 다음에 맨손 무술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효율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술에서 예를 들면 박도를 휘두른다 아니면 창을 내지른다 할 때 진각을 디디는 동작이 만약에 박도나 창이 없었을 때는 맨손 무술에서도 동일한 기술 체계로 연습을 해야 효율적이니까 진각을 디디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맨손 무술에서는 굳이 진각을 디딜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팔굽권은 전통 무술이고 전통 무술은 기본적으로 맨손 무술 개념이 아니라 무기술 개념이에요. 무기술. 전통 무술, 총이 등장하기 전부터 계속 존재하던 전통 무술은 사실은 맨손 무술이 아니에요. 그거를 전제로 깔고 보면 다 효율적이고 이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중국 무술이 만약에 비효율적이라면 총이 등장하기 전에 인류 역사상 총이 등장한 건 매우 짧거든요. 총이 등장하기 전에 도검류, 창이나 검이나 돌을 통해서 이제 진짜 야만적으로 뭐 총도 야만적이긴 하지만 야만적으로 배는 그 시대 때는 도검류 무술이 살상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근데 만약에 팔굽권이나 태극권이 효용 가치가 없었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도검류가 지배하던 전장에서 팔굽권이나 태극권이 살아남았겠냐고요. 못 살아남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팔극권이나 태극권 이제 슈샤오동 그 중국에 보면 종합격투기 선수가 팔극권이나 태극권 무술 오래 수련하신 사범님들 찾아가서 맨손으로 부딪혀 보자고 한 거는 사실은 그 승부 자체가 제대로 된 조건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슈샤오동도 제가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중국 무술은 도검류에 있어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맨손 무술 관점에서는 지금 현대 종합격투기라는 이제 현대화된 그 맨손 무술 체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 무술이 맨손 무술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합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비슷한 취지로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맨손 무술에서 현대 사회에서 뭐 이제 뭐 싸울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써먹고 싶은데 그거라면 그냥 복싱이나 킥복싱 체육관을 가는 게 낫죠. 아니면 종합격투기 주짓수하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도검류라는 무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전통 무술 수련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뭐 실제 맨손 무술 상황에서 싸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단련하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팔극권 수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어. 그리고 그렇게 전통 무술을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들이 이제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이런 현대 스포츠화된 맨손 무술 있잖아요. 뭐 주짓수나 이런 그 뭐냐 그 뭐지? 종합격투기 하면 잘해요. 또 잘하세요. 왜냐면 전통 무술 안에 들어가 있는 무술 기법이 되게 고급 기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건 도검류로 사람을 진짜 아주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가가 이제 연구의 집약체가 사실은 전통 무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무술을 오래 수련하신 분들이 마음만 먹고 맨손 무술, 뭐 주짓수나 유도나 뭐 킥복싱이나 이런 거 배우면 되게 잘하세요. 그 지금 보면 주짓수 있잖아요. 국내 이제 주짓수 사범님들 블랙벨트 중에 보면 상당수가 합기도는 저는 전통 무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합기도는 이제 뭐 합기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이 많겠지만 합기도도 저는 전통 무술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합기도 사범님들이 많아요. 지금 주짓수 블랙벨트 중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출신이 합기도를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 스파링 중심의 현대 스포츠화된 맨손 무술의 최강인 주짓수 하는 거 보면 되게 잘해요. 이해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무술이든지 다 효용 가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뭐 복싱이나 킥복싱, 종합격투기 하시면서 이제 뭔가 무술 기법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아까 얘기했던 팔극권이나 태극권 같은 전통 무술 하셔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뭐 팔극권이나 태극권 같은 이제 전통 무술을 하시다가 내가 이제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는 맨손 무술인 상황이 많으니까 내가 한번 아까 얘기했던 종합격투기나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 해서 그거로 확장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이 전통 무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는 전통 무술은 도검류가 등장하기 전에 전통 무술은 사실은 무기술이 주다 맨손 무술 파트는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 무술에서는 1대1 상황을 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이 등장하기 전에 전통 무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나라를 지키는 이제 군인 무술로도 다 통용이 되는 거라서 도검류가 그죠. 그러니까 전통 무술에서는 푸더크가 보법이 1대1 상황을 상정하기보다는 다수의 적을 상정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술 체계를 분석해 보면. 택견도 그렇고요. 택견의 품밟기도 삼각보법이 사실은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원활하게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패키티 티르시아 칼리에도 이 트라이앵글 푸더크가 택견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전통 무술에서도 보면 투로를 연습할 때 보면 항상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형태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 1대1 맨손 무술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몸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구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만화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만화에 나오는 동작들이 과연 가능하냐 안 하냐는 만약에 이제 거기 이제 그 권화가 성장하면서 팔국권사로 성장하면서 그 상대방들이 이제 지금 현대 그 만화가 나온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지금 현대 종합격투기 선수들이라면 그 팔국권 기술이 사실은 안 되겠죠. 예. 아까 얘기했지 이게 무기술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냥 잽 날리고 그죠? 로킹 날리고 뭐 넘어뜨려서 관절기 들어가고 이거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맨손 무술 1대1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만화에서는 사실은 보면은 시대상으로도 그렇고 종합격투기 개념이 나오기 전이었고 그리고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 만화에 나오는 그 기술들이 그 상황에서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예전에 제가 전에 한번 그 태권도가 저번 영상에서 다수를 상대할 때는 발기술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무기를 든 상대방한테 태권도식 발차기는 위험할 수 있다고 도검류를 든 상대방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그러니까 태권도 선수 제가 아는 태권도 선수 출신자분 중에 한 분은 응용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태권도 기술을 쓰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필드 상황에서 이
태권도 기술을 아주 배합을 잘해가지고 되게 잘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화에 나오는 그 팔극권 기술을 저는 충분히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제한적이겠죠. 그만큼 숙달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좀 길게 했던 게 사람들이 전통 무술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진짜로. 전통 무술이 이제 실전성을 잃어버렸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맨손 무술 1대1 맨손 스포츠화된 맨손 무술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결투가 금지됐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중국 문파별로 정통성이 있는 정통 문파별로 이제 사범들이 제자를 가르치면 한 7년 동안 기술 가르치다가 이제 중국이 엄청 넓잖아요. 중국의 문파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스파링을 시킨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서로 대결을 시킨 거죠. 사범이 보는 앞에서 안전하게 대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한 5년 7년 정도 막 이렇게 스파링 경험치를 쌓게 한 다음에 다시 자기 문파로 들어와서 또 다시 기술 수련시키고 이랬다고 저도 들었어요. 전통 무술 하시는 분들께 들었는데, 이게 이제 실전성, 대결, 이게 결투가 금지됐잖아요. 법치화되면서, 우리가 법치국가 되면서 현대 문명의 일환으로 이제 옛날식 결투가 이제 금지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총이 등장하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연습이 안 되는 거죠. 실전 연습이 이렇게 스파링 경험치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현대 스포츠화된 무술은 이제 안전하게 스파링을 즐길 수 있는 체계가 자꾸 구축이 되면서 사람들이 스파링 노하우가 올라가면서 기량이 많이 상승했죠. 제가 전에 어디서 들은 잡지에서 본 건데, 지금 일본의 슈퍼컴퓨터로 뭐 예측을 했을 때 현대 죽도검도 있잖아요. 죽도검도에서 나오는 그 기술 수준들을 고려했을 때 미야모토 무사시가 현대 검도로 오면 2단하고 3단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미야모토 무사시가 진검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사실은 죽도로 스파링 하는 거랑 개념이 다르겠죠. 그 압박감이나 실전성 측면에서는. 근데 기술적인 기교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가 만약에 그때 문헌에 나오는 그 기술 체계로 분류를 하자면 현대 죽도 검도에 시합하는 프로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준점으로는 2단, 3단 수준밖에 안 된다. 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검도에서 최고 난이도 중에 하나, 기술 중에 하나가 후발선지인데, 이제 상대방이 머리로 공격해 오는 거 내가 뒤늦게 공격하는데 절묘하게 칼의 옆등으로 궤도를 바꾼 다음에 내가 공격을 먼저 성공시키는 게 있어요. 스쳐 올리기인데, 이 스쳐 올리기가 진검 이압에서는 정말 고난이도고, 실제 그거를 죽고 죽이는 결투 상황에서 그 스쳐 올리기가 된다는 건 진짜 달인이거든요. 근데 죽도 검도 하는 사람들은 스파링 경험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옛날에야 진검으로 사용하던 시대 때는 지금 검도 선수들이 죽도 들고 하루 종일 스파링 하듯이 그런 스파링 경험치 쌓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스포츠화된 검도에서는 죽도 들고 서로 치고받고를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니까 그 스쳐 올리기 기술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한 3단대는 되거든요, 보통. 예, 밑에 하수나 자기보다 좀 못하는 유단자들 데리고 한 3단쯤 한 7년에서 10년 차 때 할 수 있어요. 그게 스쳐 올리기를. 근데 그게 예전에 이제 진검 승부에 있어서는 예전에 도검류가 지배하던 시대 때는 그게 정말 달인들이나 하는 기술들이거든요. 왜냐면 그걸 그렇게 연습할 만한 여건이 안 갖춰져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전통 무술과 현대 무술의 차이점들을. 여기에 관한 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 날 잡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